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에 구글 일기지도 위에 한글로 표시된 일본해와 다케시마 표기라고 코리아 웨이브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그 사진을 표현해 봤습니다. 구글에서 요구하는 뭐 우리나라 지도 제공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런 거를 보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학위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칸 방미 전 미국 이미지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한국 언론들,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 관세 협상 때 한국 국방비 50% 증액 요구 검토. 홍상희 기자가 YTN에서 8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50% 가까이 늘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 또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의하라고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나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단독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역할을 확장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관세 협상을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이슈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실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관세 협상에 이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 저 같은 소시민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에는 우리나라는 안보 비가 같이 들어가야 협상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와 안보는 별개더라고 분리해서 하는 사고방식인 한국 정부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It's stupid. 오히려 한국이 안보 이슈를 전략으로 넣었어야 한다. EU처럼 5%까지 단계적으로 약속하면은 혹시 아냐 0% 관세가 되었을지도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미 FTA 협상 때 주미대사의 중소나기서 사라바 폭언 조선일보가 8월 10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하원 기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 72회라고 얘기해서 이 시기가 우연히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칸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한미 FTA 협상 난항 겪을 때 백악관서 설전, W 선임 보좌관 L 대사의 손가락질하며 고성, 미국이 안 구해줬으면 한국은 북한됐을 것. 위성락 공사 항의에 국무부가 유감 표명, 사과 서한 받고 일단 이번엔 유사한 일 없었나.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렬 대사 5월 출간한 책에서 비사 공개, 매코믹 경제부 보좌관 대신 면담한 W 보좌관, 뭐 이런 책을 써냈대요. 명품 외교의 길, 좌파 외교관이 보는 한국 외교라고 이런 책이 나왔답니다.
한미 FTA 타결 시한을 48시간 앞둔 시점에서 엘대세와 W 보좌관은 쌀 자동차 북한 문제를 두고 충돌. 우리가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딜 FTA 무산이라고 경고. 급기야 W 보좌관은 벽에 걸린 북한의 여성 초상화를 가리키며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영영 중국의 손아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 저 여자 후손이 됐을 것. 하마터면 000번 뻔했다. 제 머리로는 어떤 욕인지는 전혀 추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6글자 모양인데 글쎄 뭘까요? 그 W 보좌관이 여성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성락 정무공사, 그때는 정무공사였는데 현 국가안보실장이죠. 엘대사의 지시에 따라 국무부의 캐슬린 스티븐슨 아태 담당 선임부 차관보, 나중에 주한 미 대사도 했던 사람인데 찾아가 항의해서 그 뭐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국무부가 유감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반칙범하는 미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게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사전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언론 플레이로 인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칸이 미국에 가가지고 8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원래 미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국민들한테 이게 프로파간다 하는 거라 그러죠. 이런 거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인도의 배짱 어디서 50% 관세 폭탄에 트럼프의 경제적 협박. 정목희 헤럴드 경제에서 8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인도 미의 강대강 대신 신중한 반격. 탄탄한 내수 인도 핵심 이익 양보 없어. 브라질 정상과 통화 반미 연대전선 구축도. 8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 고율 관세를 매겼지만 인도 증시는 다음 날에도 평온했다. 인도 대형주 지수인 선섹스는 오히려 0.1% 상승 마감했다. 모디 총리는 관세 발표 직후 인도는 농민, 어민, 축산업자의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킬 것이다. 그럼에도 인도의 탄탄한 내수 경제가 관세 타격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인도 GDP의 60% 이상이 내수 소비에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CNBC에 향후 21일 동안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미국의 유사 조치로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공조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제재 위협에 브릭스와 연대전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자주의에 기반한 교역 확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원래 그 최종적인 타겟은 중국인데 왜 중국하고는 관세 협상을 보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뭐 90일 보류인가 해가지고 전번에 뭐 어디 스톡홀름인가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언론 보도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뭐 히토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 다른 나라들이 정리된 다음에 최종 핵심 타겟은 중국하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푸틴, 트럼프와의 예정된 회담에 앞서 시진핑 모디 및 기타 외국 지도자들에게 전화했다.
마크 트레벨리안이 로이터에서 8월 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 중국, 인도 및 구소련 3개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의 접촉에 대해 브리핑하라는 전화를 쏟아내며 연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접촉을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영방송사 CCTV가 말했답니다. 푸틴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 9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크렘린궁과 푸틴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위트코프와의 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제 친구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자세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모디 총리는 X에 올렸다. 푸틴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도 했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을 모스크바에서 또 만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는 모두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균형추로 보고 있는 브릭스 국가 그룹의 일원이다. 푸틴 대통령은 금요일에 벨라루스의 동맹국인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과의 통화에서 위트코프의 방문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자, 알래스카에서 열리면은 푸틴이 한 수 지금 접고 들어가는 뭔가 이 약한 구석이 있는데, 그거를 보강하는 것 같은 그런 행보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까지도 왜 통화를 했을까? 아,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승리조 톱티어국은 어디다? 라는 제목으로 키와 카와키타 캔이 주프리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빼면 일본이 가장 협상 잘한다. 자기네들 스스로 물음표는 붙여놓고요. 국제정치학자이자 게이오 기즈쿠 대학 교수인 쭈루오카 미치토 씨가 막대 먹은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온 세상이 미국에 깜짝같이 당했다라는 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 시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위협받으면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게다가 안전보장에 대한 역량도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나 교섭 담당자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화나게 해서 동맹이 약화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든 안보든 미국에 의존해온 외상값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19%, 베트남은 20%로 일본보다 높은 세율로 타결, 더욱이 이들 국가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0으로 하는 비과세 시장 개방이라는 조건을 받고 있어 일본에 비해 엄격한 내용입니다. 한국도 미국산 제품이 국내 수입되는 것은 제로죠. FTA 때 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만 관세를 매긴다는 거로 이번에 우리가 당한 거죠. 영국은 미국의 친척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협조하기 쉬운 상대였을 것이다. 10%로 제일 먼저 타결이 됐고, 대미관세 협상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일본 측의 끈기라고 해도 좋을지 모릅니다. 은근히 자기네들이 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맞들었을 가능성, 또 콩과 옥수수, 바이오 에탄올 수입 비중 확대 등의 양보는 있었지만 미국 측 농산물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추지는 일본이 이번에 안 했다. 농민 보호를 위해서.
베센트도 합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해 다시 관세 카드를 어, 꺼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끼울 가능성이 끼울인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건가요? 예, 그렇게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획하는 남코카서스의 트럼프 브릿지란 러시아나 이란은 전쟁 근거. 톰 오코노가 뉴스위크지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패배자로 남코카서스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저하를 결정지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고르노 카바라흐 붕괴로 시작된 흐름이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뭐 이것이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다. 중병국 이하도 충돌할 가능성 커. 터키에게 미국의 제안은 감사하다.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의 이익이 있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램프는 손쉬운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 램프는 트럼프를 지칭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동기는 개인의 명예였다 하더라도 지역 정세는 크게 개선될지도 이렇게 요약 제목만 인용을 했습니다.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불구제천으로 읽어야 되겠죠. 불구대천이 아니고 불구제천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슬람 상징인 국기가 있는 데가 아제르바이잔 국기 같고요. 이거는 어, 아르메니아 국기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상상 이상, 미 사회 전반 흔든 글로벌 아이콘. 윤태희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8월 8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MLS 영향력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수준. 더 타임스 로이터도 집중 조명. 단순한 선수가 아닌 하나의 현상, 페노메논. 그의 합류는 새로운 글로벌 팬층 유입과 MLS의 세계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것. 문화 상징이 된 스포츠 스타, 도시 이미지도 변화. 로이터 MLS 사상 최고 이적료 아시아와 미국의 전략적 접점. LA타임스 브랜드 시장 전략의 중심축. AS 손흥민 벨라처럼 팀의 전설이 되고 싶다. 글로벌 파급력 단순 이적 그 이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7번 남발을 들고서 소니 LA 뭔그 구단에 들어갔죠. 미국이 원래가 미식 축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축구는 별반 흥행이 안 되는 건데 LA 쪽에 대표로 이게 그 손흥민 때문에 음, 유럽식 축구가 미국에서도 흥행이 될 것 같은 그런 거로 그 손흥민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되고 그 축구장 이런 데서도 한글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그 국내 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 축구 안 보고 미국 축구를 봐가지고 이 자기네들도 솔직히 돈벌이로서 큰 돈을 들여서 손흥민을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토트넘한테 유럽 우승컵까지 앵긴 거니까 자기네들도 비싼 가격에 손흥민을 내보냈을 거라고 해서 토트넘도 짭짤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 미 사령관 적 수보다 군사 역량이 중요. 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양지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 그뭐 검토했다는 얘기들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런 말들이 주한 미군 사령관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해상 중국 활동 남중국해와 닮았다.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탁하면 준비태세 문제가 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국 사령관 미 육군대장이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주둔 병력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국 병력 재배치를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영역 임무군과 5세대 전투기의 배치를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군사 역량을 한반도에 도입함으로써 안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 예시로 F-35 등 5세대 전투기를 들면서 현재의 육군 중심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취지로 해석. 패트리엇 한반도에 복귀할 것이고 복귀할 때는 최신 업그레이드로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름길, 쇼트커트를 택하면 한반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하게 하는 것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6.25 한국전쟁 때 실질적으로는 육지전이 비중이 꽤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여력이 과연 있는지는 그건 미지수고요. 자기네들이 망하는 길을 택할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육군 병력을 빼나가더라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공군력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공중으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미사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확실히 대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전작권은 의미가 없죠.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중국하고 주적이 되겠다고 너희들이 하는 거지 라고 미국이 주적을 중국으로 해야 전작권 넘기겠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좌파 정권이 얘기하는 전작권 넘기라 하는 게 그 대상이 전제 조건이 북한이 아니라 대중국이라 그러면은 주적을 좌파 정권도 중국으로 인정을 해야만이 넘어오지 그전에는 안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뭘 넘겨받겠다고 그게 뭐 국가 자주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주권을 해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미국 혼자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중위 쌍항모 내세우자 미, 영, 일 트리플 항모로 맞불.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위 훈련한 서태평양 9일간 합동훈련, 미국과 영국, 일본이 상계 항모 전단을 동원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8월 4일 시작된 훈련은 8월 1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데 반잠수함 작전과 F-35B 함재기 교차,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표.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 해군 함정 14척이 참가. 미국과 일본, 나토의 트리플 항모 훈련은 지난 2월에 처음 실시됐었고 F-35 스텔스 전투구 40대 이상이 이번에 동원이 됐다.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 1척이 가상의 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4개 35 비행대대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강조. 나토는 작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항모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된 데가 필리핀 우측에 있는 그 서태평양 이 지역에서 훈련을 했다는데 중국도 이 근처에서 훈련을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무리지어 중국 봉쇄 시도 반발했는데 자기네들은 훈련해도 되고 어, 미국과 일본 이런 데에서 영국이 나토까지 들어오는 것은 떼거리로 지어 중국 봉쇄에 반발했다.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니들이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인지 이 중국은 이쪽 그 서태평양 쪽 이쪽이 자기네들 나발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항해의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수 완박으로 마약 깡패 덜 처벌 범죄자 신나고 국민 피해라는 제목으로 장병철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8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언뜻 봤는데 바로 그 상위에 노출되는 거에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냥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도입한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위로 도로 축소하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대해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 마약 수사, 깡패 수사를 검찰이 안 하게 된다.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는다며 그리고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하기 어려운 무고수사, 위증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정권 이양 직전 검찰청법을 개정해 5가지로 줄였던 중요 범죄 직접 수사를 2가지로 더 줄였지만 같은 해 9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에서 부패 경제 등 문구에 착안해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마약 방입 산업 사법 방해 범죄 수사 범위를 일부를 다시 늘린 바 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 때문에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어도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니까 요 등의 문구에 착안해서 어, 복원을 시켰는데 대통령령도 이번에 다시 바꾸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이 지방경찰까지 생겨가지고 뭐 많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마약 범죄라든가 그 범죄 집단한테 그 이용당하고 거꾸로 같은 편인 경우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검찰인데 검찰이 그런 수사권까지 없앴던 것은 우리나라에 요즘 마약이 뭐 어떻게 들어오다가 뭐 몇천만 명이 어, 한테 해당하는 그런 마약 적발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 중국 삼합회 이런 애들도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준호헤어 기업가치 8천억 평가는 어떻게 가능했나? 최유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10일 날 보도했는데 브렉스톤 준호헤어 기업가치 8천억 원 평가 K 헤어 플랫폼 글로벌 확장성 주목 부동산 플랫폼 프리미엄 평가 일각에선 고평가 논란도 어쨌든 그 비상장 기업이고 준호헤어라는 데가 어떻게 8천억 기업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50% 이상을 브렉스톤이 인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370억 원의 20배에 달한다 이런 8천억 원인데 에비타라는 것은 주식하는 아줌마들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 처음에 그 재무 분석을 저한테 가르쳐 준 젊은 사람이 아니 형님은 에비타도 모르세요? 에비타
EBIT까지는 내가 들어본 거 같거든. 근데 에비타는 몰랐어. 그래서 한 수 배웠었습니다. 나중에 기업 분석할 때 좀 EBIT까지는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준호 헤어는 전국 180여 계좌 매장을 직영 플러스 공동 투자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8천억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서는 한국 미용 플랫폼의 시스템화 가능성, K 헤어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성,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 독자적 인재 양선 승진 시스템 등 미래가치 집약됐다는 분석이다. 인턴으로 들어와서 디자이너가 된 다음에 원장으로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자체 승진 교육 시스템 준호 아카데미도 갖췄다. 개별 매장은 원장 명의의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지만 본사는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 임대료, 상품, 매출 등으로 회수의 이익을 내고 사업 모델을 단순 미용실 체인이 아닌 교육 플랫폼 기반의 K헤어 산업의 표준화 모델로 평가가 됐답니다. 아울러 서울, 청담, 성수 등 핵심 입지의 부동산 그런 가치가 그 2천억 이상이며 비영업자산의 그 보유도 꽤 높다고 꼽힌다고 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은 비공시 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준호 헤어 그룹의 실제 부동산 자산은 시가로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는 관측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미용실을 이렇게 산업화한 거,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미용실에 와서 아주 이뻐졌다는 그런 거를 볼 때 한국의 미용 문화가 이것도 세계화되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뒤흔든 광고 하나,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그 일요일 방송인데, 요거는 참고 자료로 그냥 보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도 이것은 취급을 했고요. GPT-5가 새로 나왔다는데 여기에서 그 관심이 가는 것은 추론 등에서 고전하고 있다. GPT-5도 인과관계 추론은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자기네들 거는 그럭 4인데 GPT-5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면서 이게 이제 포르노 산업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운맛을 선택하면 업로드 된다. 이미지 속 여성의 속옷이 요것이 싹 벗겨져서 나온다. 스파이시라는 그 레벨이 요런 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각 월 30달러나 35달러를 지불했다면 그런 앱의 이미지 탭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지 탭에서 일반적인 거, 스파이시, 그리고 재미있는 거, 뭐 노멀 이렇게 돼 있는데 폰을 누르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인용으로도 사실 포르노 산업도 어, 굉장한 거니까요. 뭐 요즘은 보더라도 그 광고에 그 거의 뭐 섹스 하는 그 여성들이 신음하는 그런 것까지 광고를 때리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정신을 그런 섹스 쪽으로 그 옛날에 3S라고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뭐죠? 뭐 하나 있었는데 스피드. 음, 그게 또 아직도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월드 메모리가 아직까지 그 무브 37을 못 달성했다. 작동 방식을 추론했는데 다음에 무슨 할지를 결정했는데 이게 상관관계 추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과관계 추론은 아직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네들이 무브 30엔 도달하지 못했는데 에, 그 우리나라 그 누구죠? 바둑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 37수를 두고서 이겼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 인간이 처음 이긴 수가 무브 78 이거 한 수 당하고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버벅대고서 이겼죠. 이게 좀 생각이 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